그 한 면, 거의 2면 가까이를 탈탈 털어가지고 최고로 띄웠죠. 예, 이재명 그에게서 착하지 않은 노무현을 본다 했나?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진보의 제도권에서도 드디어 이재명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 하나의 징조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착하지 않은 노무현이라는 표현은 네.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최고의 찬사죠. 그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지만은 뭐 이재명 시장도 얘기했다시피 너무 상대방을 인간으로 봤던 뭐 검사와의 대화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아쉬워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만족해 준다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 기사를 보니까 특별 기획이고 네. 이거는 아주 마음을 먹고 정말 이재명을 진짜 천단까지 올려줘야 되겠다라고 작심하지 않는 이상은 저런 편집, 저런 기사를 쓸 수가 없죠. 그건 그렇지 않아. 그게 저기 제도권 언론에서 안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도권 언론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우선 갤럽 조사에서 첫 번째 나왔잖아요. 문재인, 반기문이 20%로 공동 1위를 하고 이재명이 18%로 2위를 했고 안철수는 저 밑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재인이 23%로 1위를 하고 그 옆에 이제 그 반기문이 18%로 2등으로 확 떨어지고 16.5%로 이재명이 쫓아옵니다. 18%대 16.5%는 1.5% 차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오차범위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이제 반기문도 초월할 기세로 지금 쫓아오고 있다. 이 정도 지지도가 나오면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조선일보에서도 한번 틀어서 충분히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이재명을 띄워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지지도를 치고 올라오는 정치인이 있다면은 정치부 기획으로서는 충분히 할 만한 그죠? 기획이에요. 네. 이건 뭐 한겨레가 이재명을 띄워주고 문재인을 까내리기 위해서 한 기획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기획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이 뭐 촛불 집회에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했다 이런 정도는 알지만은 뭐 출신이 뭐 어떻고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한 신문에서 이렇게 다뤄줌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 기초는 마련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뭐 언론이 그 대선 후보를 갖다가 띄우려고 그 막 개입하고 이러는 경우에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그 과거 문국현을 띄우려고 오마이뉴스가 아주 총동원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 별로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그냥 뭐 보기에도 막 좀 민망할 정도로 문국현을 뭐 거의 뭐 신격화한다고 해야 되나? 뭐 이 정도로까지 하는 기사를 갖다가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일면 탑에다가 뭐 몇 개씩 박아대고 뭐 이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뭐 스테팬님 말씀대로 저희 한겨레 기사를 읽어보면 제가 초반에 무슨 띄우기라고 썼는데 그런 의도보다는 좀 기획을 하되 이재명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컨텐츠가 많구나.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보신 분들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이재명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스토리가 진짜. 근데 살아온 인생 스토리 자체가 인간극장급이죠. 예, 인간극장이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이런 기획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는 연말쯤 되면 지지율이 전 더 오를 거라고 봐요. 이재명 시장이. 그건 이제 뭐 좀 추측인데.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이재명의 그 인간 스토리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오로지 자수성가로 검정고시로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판검사 되지 말고 변호사 돼가지고 이 사회를 바꾸자 뭐 이런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이재명을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만들 수 있는 그 스토리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령 이재명 시장이 좀 치명적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그 친형 문제 있잖아요. 네. 친형 문제가 치명적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실 실상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 먼저 공장 다니다가 검정고시 봐서 중앙대 법 들어가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친형 문제의 그 친형한테 돈을 대줘서 그 친형이 공부를 해서 건국대 경영학과 가서 그분이 공인회계사가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 딱 다 들어보면 야, 그 친형이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지
야 정말 그 형제간의 우애가 안 좋아서 큰 문제야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이제 이런 디테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디테일은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그 우리 시민 K님처럼 판단을 할지 아니면 그 반대로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형제간의 갈등이 심하다 이러면 선입견을 갖지만 디테일의 사람의 인생 내력을 알게 되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한겨레가 지금 이 기획을 띄운 거 이번 한 번뿐만 아니고 계속 시리즈로 나갈 거예요. 나가면 유권자들의 태도, 이재명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가 있죠. 전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거꾸로일 수도 있어. 언론이 한겨레 신문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에게서 착하지 않은 노무현을 본다라고 썼어요. 물론 그 약점들도 나중에 좀 지적을 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동일한 사안을 매우 악의적으로 쓰면서도 큰 영향을 갖고 있는 그런 언론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한겨레 신문처럼 쓰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이제 거의 성격 파탄자식으로 얼마든지 또 묘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거의 세체행 말썽 많은 세체행이 성남 저기에 그 박상호 지부장이다. 물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니까 저렇지라고 호의적인 사람들은 평가를 하겠지만은 그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 완전히 가족 관계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반대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는 걸 또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금 예단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그 한겨레가 이런 기획을 내는 거는 팔리니까 이렇게 내면 많이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한겨레가 지금뿐만 아니고 평소에 보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쓴 기사는 그 눈에 씻고 봐도 잘 없을 정도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한겨레 신문의 약점이 호남 정서를 너무 많이 반영한다는 그런 게 좀 약점이에요. 뭐 실제로 한겨레 신문이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광주에서는 조선일보를 누르고 제1의 신문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구체적으로 부스를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는 호남에서는 1등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등 신문이란 그 자부심이 아주 강해요. 왜냐하면은 조선일보 출신들이 한겨레 나중에 주축이 되거든. 조선일보 해직 기자들이. 동아일보보다도 조선일보 해직 기자들이 주축이 됩니다. 또 이게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니냐라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한겨레신문의 주요한 요직을 맡았던 분들은 대부분 조선일보 해직 기자 출신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자부심을 한겨레 이제 말하자면 진보의 조선일보 이런 식의 이제 있긴 있는데 여하튼 호남적인 색채가 매우 강하다 보니까 문재인이 갖고 있는 호남의 반문재인 정서가 신문에 알게 모르게 반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호남에서는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1위라고 그러죠. 네. 지금 호남도 그렇고 부산도 그래요? 부산도 이재명이 지금 1위로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뭐 요번 주에 나온 새로운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지율이 팍 빠졌어요. 빠졌습니까? 네. 어디 조사죠? 한번 소개해 주시죠. RN 서치라고 하는데고요. RN 리서치. 네, 그냥 RN 서치 나오네요.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문재인 25.5 이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반기문 18.2, 이재명 18.1. 고의 동률 2, 3등이. 근데 뭐 똑같다고 봐야 되죠. 이랬었는데 문재인은 1.1% 더 올라서 26.5가 됩니다. 1%가 더 올라서. 문재인은 올랐는데 반기문이 여기서 이 조사에서 팍 오릅니다. 18.2에서 21.9로 오르고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18.1이었잖아요. 이번에 15.5로. 그러니까 딱 이재명에서 빠진 숫자만큼 반기문으로 옮겨갔어요.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아니, 근데 뭐 어떻게든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만큼의 수치만큼이 다 이동이 된 거죠, 사실. 뭐 물론 이런 얘기는 있어요. 심지어는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이재명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꽤 많죠. 뭐 이런 얘기는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에서 빠진 지지가 반기문으로 갔다고 속단하는 그거는 좀. 아니, 근데 수치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제일 좀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한 회사가 계속했던 추세를 봐야 되는데. 뭐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게 리서치 뷰니까 아니지 리얼미터지. 리얼미터. 리얼미터 많이 인용하니까 리얼미터를 보면 어쨌든 이 양반이 그 이재명 시장이 상승세인 건 분명하다. 이번 주까지는 계속 올라왔어요. 다음 주가 좀 이상물 궁금해지는데 여하튼 이제 이재명의 현재 지지율이 이 뭐 촛불 전국 탄핵 전국 때문에 생긴 건 분명하고 그 이전에 별 볼일 없었으니까 이것이 더 지속될 것이냐 지속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해요.
그거는 이제 지켜보면 뭐 답이 나올 얘기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일단은 진보 진영에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지 못한, 그러나 부정적이지는 않은 그런 강점으로 지지도를 많이 갖고 있는 후보가 있는 것이 뭐 문재인 전 후보에게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 더 폭넓게 얘기하면 야권 진영의 지지자들에게도 진짜 나쁘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은 하죠.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2등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한겨레 신문의 호남 정서라서 문재인에 대해서 좀 비호감이다. 기사를 보면 사실 비호감은 틀림없으니까. 근데 호남 정서다 이렇게 전 평가하는 것보다 그러면 너무 한겨레를 디스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그것도 순수하게 제 느낌이지 한겨레 신문이 뭐 그죠. 명확하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괜히 오해하지는 마세요. 한겨레 등 전체 야권 지지자들이 이재명 축으로 옮겨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후보가 아무리 올라가도 23%, 24% 마에 그게 갇혀 있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갇혀 있으니까 23%, 24% 받아서는 못 이기잖아. 라는 이제 공식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른 대안이 없을까 하다가 이재명 쪽으로 저는 흐름이 간다고 봐요. 그거를 보고서는 이재명으로 가겠어요? 사실은 거기 선에 머물게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23% 거기서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론이 이제 지지자 말고 한겨레나 이쪽에 진보 언론들이 자꾸 그렇게 옮겨가는 이유가 상승세니까. 이걸로는 못 이기겠는데 다른 걸 한번 내세워볼까? 그건 너무 좋은 해석에 불과해. 그건 말도 안 너무 되는 좋은 소리. 해석이야.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이재명을 논하게 되면 전 이거를 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시장님을 참 좋게 생각해요. 이분은 다른 야권 후보가 갖지 않은 정말 그런 강점이 있어요. 조금 불안한 점도 솔직히 있지만 워낙 이제 강한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고 저돌적이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분이 이제 비문연대 팀플레이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인가요? 네. 예, 제가 어제 봤군요. 원순영님과 함께 국민 승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네. 나는 늘 팀플레이를 말한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한다. 비 내리는 국회 앞에서처럼 원순형님과 함께 같은 우산을 쓰며 국민 승리의 길을 가겠다.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에서 그럼 박 시장하고 둘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지금 안희정 지사님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 지금 나누고 있고, 예. 좀 김부겸 의원하고도 얘기할 거고, 또 뭐 문재인 후보는 지금 제일 앞서시니까, 뭐 거긴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다 합쳐서 팀이 이기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대리하는 머슴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인이 이길 수 있도록 머슴들은 노력을 해야지 이 머슴이 이기려고 노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선 인정받거든요. 예, 그럼 이제 대선 국면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막 갖가지 것들이 쏟아질 텐데 네. 일단 박원순 시장하고는 같은 우산 쓰시는 거고 그 우산 경쟁도 하겠죠. 그 우산 안에서 또 경쟁도 해야죠. 우산 안에서 경쟁도 하고. 그럼요. 밀어내기도 하고 하겠지.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신 거고 교감을 하신 거고. 같이 한다. 그리고 팀 플레이 해야 된다. 서로 인정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되고 그리고 MVP가 누가 될지 즉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국민에게 맡기자. 그 우산 안에 안희정, 김부겸 후보도 다 모실 겁니까? 초대하는 제가 모시는 건 아니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야죠. 또 뭐 안희정 지사의 우산 안에도 가보고 뭐 김부겸 의원 우산도 들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그 다 합쳐서 하나의 또 공동체 팀을 만들어야죠. 국민을 위해서 뛰는 머슴들의 팀. 팀 플레이 하겠다. 네. 그럼 상황에 따라서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이 밀어주는 뭐 이런 단일화의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저는 그게 국민들이 만들어줄 거라고 봐요. 이게 이 정치인들이 아무리 뭐 자기 입장에서 뭘 하려고 해도 사실 안 됩니다. 이번에 이런 촛불 국면에서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뭘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그 결정하는 거지. 정치적 행동이나 뭐 언론들의 뭐 어떤 뭐 이런 보도나 이런 걸로 국민들이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당연히 국민의 여론에 따라야죠. 근데 그 글만 보면 사실은 무슨 한우산에서 문재인을 제외하는 한우산에서 뭐 모여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읽어보면 문재인 빼고 우리끼리 뭉치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재명 시장의 그 변호처럼, 자기가 이제 자기 변명한 것처럼 그 뜻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괜히 언론에서 좀 이렇게 곡해서 그렇게 했나? 사람들이 그건 또. 곡해고 이간질이야. 이게 이재명은 이 말의 진위가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속으로는 뭐 문재인 뒷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변명하는 걸리니까 변명하는 것인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재명은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편에게 총질한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건 맞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좀 컸다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자기 죽을 짓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또 저 안희정 지사님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대응하는 저기를 올렸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뭐 비문연대니 이렇게 딱 그 언론 헤드라인을 보고서는 아, 이것들이 조작질 시작하나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직접 이제 그 방송을 듣지는 않고 이 글로 봤단 말이죠. 뜻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랬는데 안희정 지사가 딱 그렇게 치니까 혹시 이건 이제 저의 나쁜 선입관인데 혹시 이 사람이 치고 올라가니까 욕심을 갖기 시작해서 경고망동하나? 그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불안감이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나 싶었는데 그러고 나더니만 막 페북이나 좀 날린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기 다른 분들은 이쪽으로는 나름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뭐 일희일비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물고 늘어지는 것이 극렬한 지지자들이 가장 나쁜 표단 중에 하나죠. 아니 이재명 시장이 실제로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 무슨 또라이도 아니고. 이재명 시장이 해온 지금까지 일련의 행보들을 보면은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약간 과격한 은사를 뱉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런 탄핵 정국을 통해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최소한 우리 편한테 총질하는 그런 짓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산론 가지고 안희정 전 지사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데 난 그건 별로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아요. 만약 이재명 시장이 진짜 안희정 지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짓을 앞으로도 계속 한다면은 지도 금방 떨어질 겁니다. 너무 그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큰 틀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한 3~4%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야권의 속성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고. 야권에는 대처제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가장 강력한 대체자는 안철수였어요. 그리고 안철수만큼은 못하지만 박원순도 있었고 안희정도 있었고 그때 이재명도 존재는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손학규도 있었다고. 그게 손학규는 빼더라도 나머지는 시기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다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이고 우리가 비토할 사람들은 최소한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지도가 분산되기 때문에 이게 50% 60%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 이거는 후보가 단일화된 다음부터의 일이지 그 이전에 23%를 한계라고 표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얘기죠. 그게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기자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잘못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명분을 그렇게 내세우는데 속마음으로는 정말 정서적으로 문재인과 거리가 있구나. 왜 그렇지? 왜 언론이 그렇게 문재인을 싫어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진보 언론들이? 문재인이 진보 언론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호남에 잘못한 것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런가 모르겠는데 명분상은 그렇게 내세우면서 다른 주자를 찾는 거예요. 찾는데 이재명이 또 보니까 이 컨텐츠 괜찮네. 이 사람 사람이 아주 매력 짱이야. 하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런 기획 기사를 쓰고 근데 저는 지금 남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 하나 꺼내자면 지난해 문재인이 영입 전국을 펼치면서 온라인 당원들이 한 5만 명인가 이게 가입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덕을 본 사람은 문재인이 맞죠. 그리고 이재명 시장도 덕을 봤어요. 이재명 시장 측이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온라인 당원들은 절대 문재인 절대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절대 지지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거는 온라인 당원 그 당시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반반으로 봐야 된다. 문재인 반, 이재명 반 이런 느낌으로 갈 정도로 그 지지도가 높다. 그래서 굳이
뭐 탈당하고 저 밖에서 뭐 개방형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 꺼낼 필요도 없고 당내 선거를 해도 이재명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공정한 검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근데 그 과정에서 뜻밖의 유탄을 맞은 사람이 안희정 지사라고 생각해요. 안희정 지사가 만약 온라인 당원들이 15만 명씩 안 가입했고 그전 문재인 박지원 당대표 선거 때 그 당원 그대로 치렀으면 안 지사가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가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당원들이나 당직자, 당 인사들은 안희정은 정말 좋아요. 안 지사가 당에 보인 충성, 당에 보인 애정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 비문 당원들, 이렇게 문재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당원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안희정을 쏠렸을 거라고 보는데 올해 지금 온라인 당원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재명 시장이 더 유리한 구도가 됐다는 보거든요. 제 더민주당 특파원의 얘기였습니다.